대학가 원룸이 무더기로 경매에 넘겨질 처지입니다. 원룸 투기를 하던 집주인은 사라지고 100여 명의 대학생이 수십억 원을 떼이게 생겼습니다. 동남아에서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온 태국인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2만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국제 우편으로 들여왔습니다. 전주의 한 학교 법인이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청은 법인 해산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대학가의 원룸 10여 채가 경매 위기에 몰렸습니다. 집주인은 사라져버리고 1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수십억 원의 보증금을 떼일 처지입니다. 익산의 한 대학가에서 발생한 일인데 날벼락을 맞은 대학생들은 발만 구르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원광대 주변 원룸촌에 사는 대학생 박천규 씨는 얼마 전 자취방에 인터넷이 끊겼습니다. 처음엔 잠깐의 불편으로 여겨 수리기사를 불렀는데 알고 보니 건물에 전기가 끊긴 상황이었습니다. 공명전기가 끊겨가지고 인터넷이 안 되는 거라고 그거는 집주인한테 상의해봐야 된다고. 집주인마저 연락이 닿지 않자 미심쩍게 여긴 이웃 주민이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는데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원룸 건물 전체가 경매에 넘어간 겁니다. 이런 사례는 이 원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원광대 인근 원룸촌에서만 건물 13곳이 경매에 붙여진 것으로 확인됐는데 모두 같은 사람의 건물입니다. 현재까지 학교 측이 추산한 피해액은 무려 38억 원, 80% 가까이가 재학생들로 1인당 3에서 4천만 원에 달하는 보증금입니다. 보증금도 지금 4달째 못 받아가지고 집도 못 나가는 상황인데 전기, 가스, 수도세 하나도 안 내가지고 지금 끊길 위기거든요. 잠적한 집주인은 재작년부터 건물 시세보다 많은 수십억 대의 은행 대출을 받아서 원광대 근처 원룸을 집중 매입했습니다. 세입자들의 위험 부담이 매우 큰 계약이었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소유자나 부동산으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피해를 안 받기 위해서 공인중개사한테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에는 6천만 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거에 한 5배가량이 잡혀 있었고.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 측은 그럴 리 없다는 반응입니다. 전화도 많이 오고 문의 전화 같은 거 많이 오고 그런 상황이죠.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계약서를 못 쓰죠. 경찰은 일단 집주인 43살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출국을 금지시킨 상황. 그런데 군산 등 인근 지역에서도 같은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있고 대학에도 문의 전화가 계속돼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해외에서 대량의 필로폰을 들여온 태국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마약 밀반입은 국제항공 우편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적발된 필로폰은 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정읍의 한 식자재 마트. 태국 국적의 여성 3명이 마트에 들어섭니다. 두리번거리며 잠시 식료품을 고르는 듯 하더니 상자 하나를 집어들고 문을 나섭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상자에는 시가 22억 원 상당의 필로폰이 들어있었습니다. 국제항공우편을 통해 라오스에서 필로폰을 들여온 태국인 일당 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들여온 필로폰은 675g으로 2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들은 필로폰을 비타민 제품인 것처럼 포장지에 나눠 담아 생필품과 함께 보냈습니다. 붙잡힌 태국인 A씨는 경북의 한 공장에서 일하는 불법 체류자였으며 정읍에 사는 태국인 2명과 함께 범행을 공모했고 마약을 찾을 때는 이들의 가족들이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세관에서 통관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교적 의심을 덜 받을 수 있는 농촌 지역으로 마약을 밀반입하려는. A씨는 국제우편으로 2차례나 필로폰을 들여왔는데 사회관계망을 통해 공장지대 외국인 노동자 16명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 밀반입은 지난해 407건으로 전체 반입 사례의 60%가 넘고 5년 전에 비해 40% 이상 늘어 증가 추세입니다. 선별해서 이제 검사를 하는데 퍼센테이지가 1% 훨씬 미만으로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10% 정도 걸려진다. 경찰은 붙잡은 태국인 6명 중 3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인터폴과 공조해 해외 총책 검거에 나서는 한편 국내 필로폰 구매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친인척을 허위로 채용하는 등 도내 한 사립학교 법인의 각종 불법 행위가 교육청 감사로 드러났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학교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법인 해산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전북의 한 사립학교 법인입니다. 교육청 중간 감사 결과 학교 관계자들은 급식용품 구매 대금을 부풀린 뒤 차액을 돌려받거나 교직원이 직접 한 시설 공사를 업체가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돈을 빼돌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횡령한 돈이 지난 5년간 20억 원이 넘는다고 교육청은 밝혔습니다. 관련자는 즉시 형사 고발하겠습니다. 그다음 추가 감사를 통해서 적법 절차에 따라 조치를 하겠습니다. 비리 의혹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행정실 직원으로 채용된 이사장 친인척은 출근도 하지 않고 꼬박꼬박 임금을 받아간 정황이 드러났는데 교육청은 이사장이 이 돈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은 또 학교 건물에 개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지만 별도 법인을 두고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해 이득을 취하고 교실에 욕실과 응접실까지 만들어서 개인 용도로 썼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잘 모르겠어요. 인제사 이게 감사 받고 나서 받으면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불거져 나오면서부터. 전북교육청은 관련자 해임과 부정 사용액 환수 그리고 학교 법인 해산까지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 새만금의 전기차 업체들의 투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국 업체들과 연계한 회사들인데요. 중국 투자 자본의 경우 불확실성도 큰 만큼 옥석을 잘 가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전기차를 추진하는 업체들이 잇따라 새만금의 투자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라노스는 중국 상용차 업체인 체리자동차와 함께 새만금에 1,200억 원을 투자해 2024년부터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며 지난해 전라북도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SNK 모터스 역시 숭거자동차와 새만금 일대에서 2021년부터 1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들 업체들의 공통점은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과 공동 생산이나 조립 생산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 중국 업체들이 해외 진출을 타진하는 것은 중국 시장 정체와 중국 내 보조금 축소 영향이 큽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전기차 조건이 높아졌고 지원금도 반토막이 났는데 내년에는 정책이 폐지될 전망입니다. 중국에서 더 이상 새로운 소비를 일으키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죠. 중국 업체로서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국내에서 중국과 가깝고 기업 지원 혜택이 많은 전북이 사업 최적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 관련 기업들의 진출 소식이 잇따르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만은 없다는 점입니다. 지난해까지 새만금에 투자하겠다고 나선 중국 연관 업체는 5곳,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업을 접었거나 추진이 불투명합니다.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제출되면 사업 내용과 자금 조달 등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신중하게 검토하여 전기차 생산기지로 두각을 나타내는 새만금, 전북의 미래 먹거리인 만큼 적극적인 기업 유치와 함께 유망 기업을 고르는 옥석 가리기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주시 의원 보궐선거 투표가 마무리돼 개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전인 저녁 8시 전주시 라 선거구 10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모두 끝나 투표함이 개표 장소에 도착하면서 개표가 막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김영우, 평화당 최명철, 무소속 이완구 후보가 출마한 전주시 라 선거구 보궐선거 투표율은 21.8%로 집계된 가운데 당선자 윤곽은 잠시 후인 8시 반쯤 드러날 전망입니다. 매달 탄생석이 지정돼 있는데 이달 4월은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오늘 익산에서는 국내 유일의 보석 대축제가 개막했는데요.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축제를 임홍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영롱한 빛깔의 자수정 자태에 관람객들이 발길을 멈추고 감상합니다. 전시장은 다이아몬드를 비롯해 진주, 에메랄드, 호박 등 다양한 보석 100만 점 이상이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익산 보석 대축제가 12일간의 화려한 봄맞이를 왕국면 주얼 팰리스와
보석 테마 관광지에서 시작했습니다. 고객들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믿음 가게끔 신뢰도가 있게끔 이렇게 해줘요. 60여 지역 보석 전문 업체들은 화려하고 희귀한 보석들을 내놓았습니다. 제품들이 다양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실속 있게 나눠주는 입장에 서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조선조 영친왕비의 봉황 비녀를 재현한 전통 장신구와 소장품, 창작품 등이 신비감을 자아냅니다. 주최 측은 특별 할인을 비롯해 전문 세공사와 함께하는 가공체험, 보석 교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인들이 만든 제품을 손수 부시고 구매하시는 것도 이게 절유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주말에는 상설 공연이 펼쳐집니다. 또 익산역을 출발하는 시티투어 버스가 운행돼 방문객들의 편의를 돕게 됩니다. 장인들의 섬세하고 정성스러운 예술혼으로 재탄생한 보석들, 백제시대 꽃피운 찬란한 가공 문화가 보석 대축제로 그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정읍 천변 벚꽃축제가 오는 7일까지 연장됩니다. 정읍시는 예상치 못한 꽃샘 추위로 벚꽃의 개화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당초 오늘까지였던 정읍 벚꽃축제 기간을 이번 주말과 휴일인 7일까지 나흘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시는 정읍천변 벚꽃로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야간 경관 조명도 설치해 벚꽃 나들이객을 맞이할 계획입니다. 순창군 팔덕저수지 수변개발 부지에 관광 호텔이 올 하반기 착공될 예정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팔덕지 개발 사업으로 추진되는 호텔은 4층 70객실 규모이며 보양 온천과 수상 레저시설 등에 모두 360억 원이 투입됩니다. 순창군 역시 인근에 114억 원을 들여 물 관련 체험센터와 온천 관광 정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처벌이 시작된 가운데 전북에서 적발된 기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주 52시간 위반 처벌 대상인 도내 300인 이상 사업장은 민간 10개, 공공기관 55개 등 모두 65개소로 아직까지 위반 사례는 없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한 달 가까이 노동자들의 단식이 이어졌던 남원 한국음료의 노사가 협상을 타결하고 단식을 풀었습니다. 한국음료 노사는 어제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과 노도 활동 시간을 보장하는 타임오프제 시행에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노조는 184일 동안의 파업과 28일간의 단식 농성을 종료하고 회사로 복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에서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강한 바람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낮 1시 반쯤 남원 금지면 고리봉에서 불이 나 임야 3만 제곱미터가 잿더미로 변했지만 불길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내일 아침부터 다시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진화에 나설 계획이지만 밤사이 태풍, 강풍 예보가 있어 불길이 번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 요구에 이어 특례군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토론회에서 인구 3만, 인구 밀도 40명 미만 지역을 행정적, 재정적 특례를 주는 특례군으로 지정하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 경우 임실과 순창, 무주, 진안, 장수 등 도내 낙후 지역이 포함될 수 있어 공론화 여부와 함께 전주 특례시 지정과 관련해 관심을 끌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보내드렸습니다.